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다. 응급실 앞에서 한 남자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응급실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님, 남편은 황급히 다가갔다. 아내가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일단 안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손에 든 차트를 넘겼다. 보호자님,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차트에는 믿기 힘든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체중 감소, 영양 상태, 그리고 과거 기록. 이게 무슨... 의사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부인께서 혼자 감당하신 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행복해 보였던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개월 전, 남자는 작은 상자를 주머니에 넣고 거울을 봤다. 오늘은 그가 준비한 특별한 날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잘하자. 그는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프로포즈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남자는 그녀를 3년 전에 만났다. 회사 동료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밝았다. 늘 웃었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겼다. 하지만 남자는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이 없었다. 점심을 사주겠다고 하면 항상 거절했다. 괜찮아요. 전 집에서 먹고 올게요. 작은 선물을 준비해도 받지 않으려 했다. 이런 거 괜히 돈 쓰지 마세요. 생일에도 그녀는 선물을 사양했다. 남자는 처음엔 그저 검소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남자는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도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의문이 남았다. 연애 2년째 되던 해, 남자는 결심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그는 반지를 준비했다. 그녀가 좋아할 만한 조용한 레스토랑도 예약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나타났다. 하지만 남자는 알아챘다. 그녀의 옷이 몇 년 전부터 똑같다는 걸. 가방도 신발도 변함이 없었다. 남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결혼하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자는 무릎을 꿇었다.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남자는 당황했다. 행복한 표정을 기대했는데 그녀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왜? 우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무슨 말을? 왜 미안해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남자는 어안이 벙벙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말을?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전 돈이 없어요. 돈? 제 통장엔 항상 몇만 원밖에 없어요. 남자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같이 살면.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돈이 사라져요. 계속. 남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사라진다는 게 무슨, 제가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매달 사라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수 없어요. 남자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은 좀 힘들어요. 그날 밤 남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퇴근 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요. 어디든 갈게요. 그는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남자가 다가가자 그녀가 말했다. 앉아요. 남자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제 얘기 들어줄 수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처음엔 용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남자는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알바비를 다 집에 갖다 드렸어요. 전부요? 네, 전부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친구들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해도 못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도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편의점에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요? 월급 받는 날이니까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대학 갈 때도 장학금이랑 학자금 대출로 다 해결했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제가 등록금 내면서 집에도 돈을 보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알바를 4개 했어요. 동시에 남자는 할 말을 잃었다.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처음으로 제 돈을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아니었어요. 왜요?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취직 축하한다고.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월급 받으니까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고 하셨어요. 100만 원이요? 네. 최소 100만 원이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 생활비도 필요하다고. 그랬더니요? 엄마가 우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금까지 키워준 게 억울하다고. 이제 내 차례라고. 그건 전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맞는 말 같았거든요. 엄마가 저를 키웠으니까.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부모의 의무예요. 자식한테 갚으라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론 알아요. 근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전화만 오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요.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엔 100만 원으로 부족하대요. 뭐라고요? 물가가 올랐다고. 150만 원은 보내야 한대요. 남자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당신은 얼마나 남는데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어서 남자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다. 3만 5천 원. 남자는 숨이 막혔다. 이게 월급 받고 나서 남은 돈이에요? 네. 월급이 얼마인데요? 세후 250만 원이요. 남자는 계산을 해봤다. 150만 원을 보내면 100만 원이 남는다. 거기서 교통비, 식비, 통신비를 빼면 당신 점심을 왜 안 먹었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옷을 왜 안 사는지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물을 왜 거절했는지도 그녀가 작게 말했다. 저한테 돈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남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왜요? 결혼하면 당신한테도 피해가 갈 거예요. 무슨 피해요? 엄마가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당신한테도. 남자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다.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제가 지켜줄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엄마는 생각보다 강해요. 나도 생각보다 강해요. 남자는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둘이에요. 그녀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만들 거예요. 그날 밤 남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통장 잔액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3만 5천 원. 30년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본 돈이 얼마나 될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절대 놔둘 수 없어. 그는 결심했다. 결혼은 하되 조건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이 굴레에서 꺼내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녀의 어머니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며칠 후 양가 상견례 날이 다가왔다. 남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도 긴장한 얼굴로 나타났다. 괜찮아요? 남자가 물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들은 한식당으로 들어갔다. 장모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첫마디가 시작되었다. 어머, 우리 딸 살 많이 빠졌네. 장모의 첫마디였다. 그녀는 움찔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장모는 딸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 당신이 우리 딸 남자친구? 네. 안녕하세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장모는 냉랭한 표정으로 앉았다. 앉아요. 식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장모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남자를 관찰했다. 직장은 어디 다니나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요? 남자는 잠시 당황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그건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장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세후 4천만 원 정도입니다. 4천? 요즘 세상에 그것도 안 되네. 남자는 말을 잃었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엄마, 그 정도면 괜찮아요. 내가 뭘 알아. 결혼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장모는 딸의 말을 자르고 남자에게 다시 물었다. 집은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좀 더 큰 곳으로. 전세? 장모가 코웃음을 쳤다. 전세 사는 주제에 결혼을 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열심히 모아서 곧 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누가 없어요. 장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우리 딸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그건 대학 등록금만 해도 얼마인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건 제가 다 했잖아요. 뭐? 등록금도 생활비도 제가 벌었어요. 장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래도 어릴 때는 내가 키웠지. 그게 공짜인 줄 알아? 당신도 알아야 해요. 장모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죠. 무슨 말씀이신지. 장모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그리고 폭탄을 던졌다. 매달 200만 원은 보내야죠. 남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200만 원 매달 보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 조건이에요. 장모는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 딸 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결혼이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거저주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을 거래하시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모도 지지 않았다. 거래? 이게 거래로 들려요? 그럼 뭡니까? 가족이면 당연한 거예요. 장모가 테이블을 탁 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가족이면 뭐든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신 부모님은 안 도와주나요? 그건 제 선택입니다. 강요할 일은 아니죠. 선택? 장모가 비웃었다. 참 편한 생각이네요. 부모 키워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은혜는 갚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하다고요? 장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럼 당신은 부모님이 늙으면 안 모실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내가 왜 나서 너랑 상관없어. 장모는 딸을 쏘아봤다. 그리고 다시 남자에게 말했다. 어떻게 할 건지 대답해요. 남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죄송하지만 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결혼은 두 사람의 일입니다. 금전적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장모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우리 딸 못 데려가요. 어머니.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따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뭐?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모는 벌떡 일어났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버릇없는. 장모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좋아요. 그럼 결혼 없던 걸로 해요. 엄마. 그녀가 장모의 손을 잡았다. 제발, 제발이요. 손 놔. 장모는 딸의 손을 뿌리쳤다. 나 이런 거 안 당하고 살았어. 내 딸 시집 보내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어머니, 진정하시고. 남자가 말을 걸려 했지만.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해요? 장모는 남자를 노려봤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딸 절대 안 줘요. 엄마, 제발이요. 얘기 좀 해요. 얘기 끝났어. 나간다. 장모는 그대로 식당을 나가버렸다. 남은 건 남자와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방법을 찾을 거예요. 남자는 그녀를 진정시킨 후 조용히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날 밤 남자는 혼자 술을 마셨다. 200만 원을 조건으로 내걸다니 그는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저 사람이 계속 반대하면 어떡하지?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괜찮아요. 방법을 찾을게요. 믿어줘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남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남자는 결심했다.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이 그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는 내일 해야 할 일을 정리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일찍 일어나 어딘가로 향했다. 그곳은 구청이었다. 구청 앞, 남자는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혼인신고서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게 맞는 선택이야. 그는 구청 안으로 들어갔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신부분 도장이 필요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미리 받아둔 그녀의 도장을 꺼냈다. 어젯밤 그녀에게 설명했을 때 그녀는 놀랐지만 결국 동의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저를 믿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건넸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서류 처리가 끝났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밖으로 나오니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 됐어요? 네. 우리 이제 부부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누구세요? 장모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저예요. 어머님. 어머니? 누구 맘대로 어머니예요? 오늘 혼인신고했습니다. 뭐라고요? 장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님과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결혼식은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먼저 했습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요? 정상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앞으로 매달 금전적 지원은 없을 겁니다. 뭐라고요? 저희 가정은 저희가 꾸려나가겠습니다. 장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폭발했다. 당장 파기해요. 혼인신고 취소하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당신이 뭔데? 저는 따님의 남편입니다. 남편? 내 허락도 없이? 법적으로는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 딸 바꿔봐요. 당장. 남자는 핸드폰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나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저런 남자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사람 좋아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밥 먹여줘? 돈이 있어야지. 엄마, 우린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끼리? 너 놔버릴 거야? 장모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엄마 혼자 두고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뭐라고? 제발, 저 좀 놔주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전화 너머로 장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좋아. 그럼 나도 방법이 있어. 엄마, 소송 걸 거야. 양육비 청구 소송. 그게 무슨 30년 키운 돈 다 받아낼 거야. 법적으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그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가 성립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운 건 법적 의무입니다. 나중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장모는 숨을 헐떡였다. 좋아요. 두고 봐요.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어떻게? 엄마가. 괜찮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맞아요. 남자는 그녀를 일으켰다. 이제 집으로 가요. 우리 집. 그날 밤 두 사람은 남자의 집에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남자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제 좀 쉬어요. 오늘 힘들었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자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대출 계약서였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대출 금액 5천만 원. 대출자 그녀의 이름. 대출 날짜 2달 전. 이게 뭐야? 남자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보증인 장모의 이름. 용도생활 자금. 남자의 손이 떨렸다. 2달 전이면 그때는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였다. 남자는 방으로 가서 그녀를 깨웠다. 여보. 응? 그녀가 졸린 눈을 떴다. 이거 뭐예요? 남자가 서류를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5천만 원 대출이요. 언제 받은 거예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 모르겠어요. 모른다니요? 엄마가 도장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출인 줄 몰랐어요. 엄마가 급한 일 있다고. 남자는 숨이 막혔다.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남자는 주먹을 쥐었다.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는 서류를 다시 봤다. 상환 기간 5년. 월 상환액 1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하네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제가 바보같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자는 그녀를 안았다.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남자는 그녀를 진정시킨 후 다시 거실로 나왔다. 서류를 책상에 펼쳐놓고 생각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5천만 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게다가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해야 한다. 남자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다. 일단은 이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장모와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한다. 남자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일주일 후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다. 2줄. 남자는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임신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남자는 그녀를 꽉 안았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기쁨과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다. 괜찮을까요? 지금 상황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남자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다음 날 병원에서 정식으로 임신을 확인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병원을 나오는 길,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엄마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너 임신했다며? 장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 왔어. 보호자 연락처에 내 번호 있었잖아. 그녀는 당황했다. 예전에 등록해둔 번호였다. 네. 임신했어요. 축하는 안 해줘도 돼. 어차피 내 말 안 듣는 딸한테. 엄마. 그래도 엄마니까 챙겨줘야지. 장모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축하금 3천만 원 보내. 뭐라고요? 손주 낳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녀는 숨이 막혔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무슨 소리긴. 당연한 소리지. 전 지금 돈이 없어요. 남편한테 받아. 그 사람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없긴 뭐가 없어. 직장 다니잖아.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요. 그거야 너네 문제고. 장모는 냉정하게 말했다. 어쨌든 3천만 원은 보내야 돼. 엄마, 제발. 제발은 내가 할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나한테 한 게 뭐야? 전 계속 돈 보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됐다고. 장모가 소리쳤다. 30년 키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남자가 그녀 옆에 다가왔다. 엄마, 안 돼요. 뭐가 안 돼? 더 이상은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못한다고? 내가 감히. 죄송해요. 하지만 안 돼요. 아, 장모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그녀는 배를 감쌌다. 이 아이 앞에서는 더 이상 못 참아요. 이 아이,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이제 엄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제가 겪은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장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다. 너 정신 나갔구나. 완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에요. 선택? 웃기고 있네.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더 이상 저한테 기대지 말고. 뭐라고? 그만 끊을게요. 아, 너 지금.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남자가 그녀를 안았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녀는 남자의 품에서 울었다. 제가 한 거 맞죠? 맞아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 거절한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웠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엄마는 괜찮으실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젠 내 가족을 생각해야 해.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엄마가 늦게 깨달았어. 그때였다. 갑자기 배가 아파왔다. 왜 그래요? 남자가 놀라 다가왔다. 배가 아파요. 어디? 어디가 아파요? 아랫배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원 가요. 지금 당장. 남자는 황급히 옷을 챙겼다.
그녀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괜찮아요. 진정해요.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다. 그녀는 배를 감싸고 신음했다. 아가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남자는 핸들을 꽉 쥐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15분 후,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료진이 그녀를 휠체어에 태웠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아내가, 걱정 마세요. 잘 돌볼게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복도에 남았다. 그는 벽에 기대 섰다. 손이 떨렸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남자는 계속 복도를 서성였다. 그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님. 남자는 황급히 다가갔다. 아내가, 아기가 괜찮습니까? 일단 안정은 되었습니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다. 남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요. 보호자님, 잠시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입니까? 의사는 남자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차트를 펼쳤다. 보호자님,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의사가 가리킨 곳에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부인께서 혼자 감당하신 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남자는 차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손이 떨렸다.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거야. 남자는 눈을 감았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차트에는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다. 의사가 첫 번째 부분을 가리켰다. 입원 당시 체중이 53kg이었습니다. 네. 임신 전 체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가 예전 기록을 펼쳤다. 작년 건강검진 기록을 보니 58kg이었습니다. 그럼 5kg이 줄었습니다. 임신 중에 남자는 할 말을 잃었다. 임신하면 체중이 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오히려 줄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영양 상태 검사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철분 수치, 단백질 수치 모두 정상보다 낮습니다. 말하자면 영양실조 상태에 가깝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 부분, 의사가 또 다른 기록을 가리켰다. 과거 진료 기록입니다. 남자는 숨을 죽이고 기록을 봤다. 1년 전, 조기 진통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6개월 전, 스트레스성 복통으로 내원. 3개월 전, 유산 위험 진단. 이게 무슨 부인께서 임신하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매번 혼자 오셨더군요. 혼자요? 네. 보호자 없이. 남자는 멍해졌다. 그녀가 그때 왜 병원에 갔는지 몰랐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록이 가장 걱정됩니다. 의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3년 전부터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3년 전이면 그때는 증상이 경미했지만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었다. 보호자님, 부인께서는 오랜 시간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오늘 복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위험한 겁니까?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부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려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네, 잘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남자의 눈을 똑바로 봤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부인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보호자님께서 아시겠죠?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안다. 너무나 잘 안다. 지금은 임신 26주입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출산까지 약 14주 남았습니다. 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조기 진통이 올 수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인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의사는 차트를 남자에게 건넸다. 이 기록들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받았다. 부인은 지금 병실에 계십니다. 들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차트를 다시 펼쳤다. 5kg 감소, 영양실조, 스트레스성 위염, 유산 위염.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남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병실 문 앞에 섰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남자가 들어오자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아기도 괜찮대요. 남자는 그녀 옆에 앉았다. 왜? 말 안 했어요. 뭐요? 병원 다닌 거, 몸이 안 좋았던 거. 그녀는 눈을 피했다.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이 아니라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체중이 5kg이나 줄었어요. 임신 중에. 그건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니요. 왜 당신이 죄송해요?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혼자 감당했어요? 나한테 말했어야죠.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아팠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있어요.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남자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밥은 제대로 먹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점심 걸은 거 나 알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죠? 저녁도 라면으로 때운 거 알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랬어요? 당신 몸인데, 아기도 있는데, 돈이 아까워서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매달 150만 원 보내고 대출 갚고 나면 그만해요. 남자가 그녀를 막았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남자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가 다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요.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실에서 잠들었다. 남자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차트가 들려 있었다. 그는 기록들을 다시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났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 그녀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사람. 장모였다. 남자는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 한다. 그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한다. 남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찾았다.
그리고 메시지를 작성했다. 내일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장모였다. 남자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좋아요. 내일 오후 3시. 남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병실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줘. 곧 끝날 거야. 남자는 속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일이 오기 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어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와 그녀는 긴장했다. 아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요? 그녀가 놀라 물었다. 혈압이 계속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단백뇨도 나왔습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임신 중독증 초기 증상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했다. 지금은 임신 37주입니다. 네. 정상적으로는 40주에 출산하지만 의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이 상태로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럼요. 이틀 안에 출산해야 합니다. 남자는 숨이 막혔다. 이틀이요? 네. 48시간 안에 유도 분만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작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산모의 상태가 악화되면 아기도 위험합니다.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준비하세요. 모레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침묵만 남았다. 이틀, 그녀가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남자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불안했다. 이틀, 48시간. 그 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난다. 남자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어제 보낸 메시지. 장모와의 약속은 오후 3시였다. 남자는 그녀에게 말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볼 일이 있어요. 금방 올게요. 혹시 엄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다. 조심해요. 엄마는 알아요. 걱정 마요. 남자는 병실을 나섰다. 오후 3시.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 카페였다. 장모는 이미 와 있었다. 남자가 앉자 장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 얘기할 거 있다며? 네.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뭘? 따님을 힘들게 하는 거요. 장모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우리 딸 힘들게 해? 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따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자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임신 중독증입니다. 이틀 후에 출산합니다. 뭐? 장모의 표정이 변했다. 그건 처음 듣는데요. 딸한테 전화 안 하셨습니까? 요즘 안 받더라고. 장모는 애써 무심한 척했다. 어쨌든 임신 중독증이 뭐가 대수예요. 요즘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대수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따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힘들긴 뭐가 힘들어. 체중이 5kg 줄었습니다. 임신 중에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남자는 장모를 똑바로 바라봤다. 왜 그랬을까요? 그야 돈을 보내느라 자기 밥값도 없었으니까요. 장모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님께서 요구하신 돈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신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딸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돈 받는. 뭐라고요? 장모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조용히 하세요. 남자는 침착했다. 큰 소리 쳐도 사실은 안 바뀝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다 압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장모는 서류를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5천만 원 대출입니다. 따님 명의로. 그건 어디 쓰셨습니까? 남자가 물었다. 장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남자는 서류를 다시 넣었다. 중요한 건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끝? 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남자는 일어섰다. 따님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만하세요. 아, 어디가? 장모가 손을 뻗었지만 남자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장모는 자리에 남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자가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가 물었다. 어땠어요? 끝났어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아기 만날 생각만 해요. 네. 그녀는 웃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였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밤 11시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장모가 들어왔다. 엄마. 그녀가 놀라 일어났다. 너 임신 중독증이라며? 장모는 숨을 헐떡였다. 어떻게? 병원까지. 당연히 와야지. 내 딸인데. 장모는 침대로 다가왔다. 괜찮아? 갑작스러운 걱정에 그녀는 당황했다. 네. 괜찮아요. 이틀 후에 낫는다며? 네. 장모는 가방을 열었다. 그럼 입원비라도 내야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쓰라고. 하지만 남자가 막아섰다. 필요 없습니다. 뭐?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장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원비 내겠다는데 왜 거절해요? 조건이 있을 테니까요. 조건? 돈 주시면서 뭔가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장모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있어. 역시, 애 낳으면 육아비 매달 300만 원 보내.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누가 싸우자고 했어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따님이 쉬어야 합니다. 난 내 딸 보러 왔어. 엄마, 제발.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그만 가주세요. 제발. 장모는 딸의 눈물을 봤다. 입술을 깨물었다. 좋아. 간다. 장모는 봉투를 침대에 던졌다. 이거라도 받아. 진짜 도와주려고 온 거야. 그리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다.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남자가 그녀를 안았다. 지켜야 할 게 더 크니까. 이제 우리 아기만 생각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장모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리고 병원 시계는 48시간을 향해 째깍거리고 있었다. 48시간 후 아침 7시 분만실 앞에서 남자는 서성이고 있었다. 안에서는 그녀가 진통을 겪고 있었다.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님 들어오세요. 남자는 황급히 분만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아요?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응, 괜찮아.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곧 만날 수 있어. 네. 조금만 힘내요. 의사가 말했다. 이제 시작합니다. 힘주세요. 그녀는 남자의 손을 꽉 잡았다. 진통이 밀려왔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남자는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녀는 계속 힘을 주었다.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그녀는 있는 힘껏 힘을 주었다. 그리고 으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작지만 힘찬 울음. 남자는 눈물을 흘렸다. 나왔어요.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딸입니다.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아기를 닦아서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녀는 아기를 바라봤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우리 아가. 남자도 아기를 내려다봤다. 작은 손, 작은 발. 꼭 감긴 두 눈. 안녕, 우리 딸.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손을 만졌다. 아기가 그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우리 지킬게. 꼭. 남자는 속으로 아기에게 약속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회복실에서 쉬고 있었다. 아기는 옆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했다. 장모였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애 낳았다며? 장모의 목소리였다. 네, 딸입니다. 딸. 그래. 장모는 잠시 침묵했다. 건강해? 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그럼 됐네. 또 침묵. 그리고 장모가 말했다. 출산 축하금은 언제 보낼 건데?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나였다. 어머님. 왜? 이제 정말 끝입니다. 뭐가?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뭐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너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따님도 손녀도 이제 저희가 지킵니다. 지킨다고? 당신이? 네. 저희 가족은 저희가 지킵니다. 우리 딸이 내 딸인데 왜 내가? 장모가 소리쳤다. 따님은 이제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게 무슨? 어머님은 따님을 돈으로만 보셨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따님은 사람입니다.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따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놔주세요. 넌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저도 압니다. 키우는 게 힘든 거. 남자는 아기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식에게 갚으라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책임? 웃기고 있네. 웃기지 않습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이제 부모입니다.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지킨다고 다가 아니야. 그래도 지킵니다. 어머님처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모는 거칠게 숨을 쉬었다. 너희들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두고 봐. 나 혼자 늙어 죽으면. 그건 어머님의 선택입니다. 남자는 침착했다. 저희는 저희 길을 갑니다. 이 배은망덕한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깨어 있었다. 전화 내용을 다 들은 것 같았다. 괜찮아요? 남자가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가족은 우리가 지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두 사람은 아기를 바라봤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작은 생명. 이름 지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뭐가 좋을까요? 당신이 지어봐요. 남자는 잠시 생각했다. 희망이는 어때요? 희망이? 네, 우리 희망이니까요. 그녀는 웃었다. 좋아요. 희망이. 남자는 아기의 손을 잡았다. 희망아, 잘 자.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남자는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섰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집에 가요. 남자가 말했다. 우리 집으로. 차에 탔다. 아기는 카시트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만의 가족이에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우리 함께잖아요. 차는 집을 향해 달렸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들만의 가정을 향해. 뒷자리에서는 희망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작지만 따뜻한 숨소리. 그 소리가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딸이었던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겼던 인생. 아이가 생기자 비로소 선이 생겼다. 그 선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갈 것이다. 서로를 지키며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